이거는 뭐냐면 모든 물질은 자석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나도 자석이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맨날 에이 자석아! 미안해요. 문자가 한 말입니다. 비가 오면 쌤이 약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 자석아 할 때 자석이 그 자석이 아니죠. 오늘 얘기할 건 뭐냐면 원자로 되어 있는 물질이라면 자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시할 개념이 뭐냐면 원자자입니다. 원자가 왜 자석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쌤도 결국 원자로 되어 있죠. 원자로 되어 있죠. 원자가 만난 분자, 분자가 만나서 물질, 그죠?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럼 원자 자체가 자석이란 얘기인데 원자가 왜 자석인지 볼게요. 208쪽이야. 딴데 피고 있길래 야 이 자석아 볼게요.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 지난 시간 배웠던 오른손 법칙 기억납니까? 오른손 법칙으로 오늘 자석 개념을 설명할 건데 자, 모든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죠. 인정? 이 전자는 가만히 있나요? 움직이나요? 움직이고 있죠? 이 움직이는 첫 번째 운동을 궤도 운동이라고 불러줍니다. 궤도 운동. 이 궤도를 플러스를 중심으로 궤도를 돌고 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자의 궤도 운동이에요. 전자는 궤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궤도 운동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식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혼자서 막 돌고 있어요. 전자 스스로가 돌고 있단 말이야. 지구로 따지면 자전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전자는 이걸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혼자 스핀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불러줍니다. 다시 말해서 전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크게 도는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걸 좀 다른 용어로 바꾸면 전자가 뭐 하고 있다? 궤도 운동도 하고 스핀 운동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자가 움직인다는 건 큰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회로에서 여기 마이너스 6에 전자가 겁나 많이 모여 있거든. 야, 이 자석아! 언제 버렸지? 자, 전자가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마이너스 극이 있고 플러스 극이 있으면 마이너스 극에 많이 머물러 있는 전자들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을 향해서 전자가 움직이죠. 전자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전자가 움직일 때 전자가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뭐가 흐른다고 배웠어? 전류가 흐른다라고 배웠죠. intensity, I가 흐른다라고 배웠습니다. 즉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흐른다. 이해돼요? 전자가 움직인다는 건 전류가 흐른다는 걸 의미합니다. 전자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이 그림 볼게요. 전자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전자가 움직이고 있다면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면 이게 동그란 이거 한 가닥 감겨 있는 솔레노이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솔레노이드 잠깐 복습할게요.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여러 가닥이 감겨 있는 게 솔레노이드인데요.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면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여러 가닥이 감겨 있으니까 오른손 펴서 여기는 한 가닥의 엄지가 있고요. 네 가닥의 손가락 4개가 있죠. 여러 가닥이 감겨 있으니까 전류 방향을 네 손가락으로 맞춰줍니다. 전류가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감겨 있잖아. 이걸 화살표로 표현하면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전류가 넘어옵니다 라고 표시할 수 있거든요.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이렇게 뒤에서 넘어와 라고 감싸지면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야!
일로 나가. 일로 나가. 나가는 방향 N극 방향입니다. 암기법이야. 나가는 방향이라서 N극. 이쪽으로 스르르 들어와서 S극이 되는 겁니다. 즉 전자석이 만들어지는 거야. 전자석. 이걸 갖고 자동차에 타면 안전벨트를 해야 돼요.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읍시다.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설명해 줄게요. 전자석 안전벨트. 알겠죠? 아무튼 그래서 N극과 S극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전류가,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가고 S극으로 들어와요. N극에서 나가서 S로 들어오고요. N극에서 나가서 S로 들어오는데 들어온 자기장은 안에서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걸 내부 자기장이라고 불러줘요. 내부 자기장 방향은 S에서 N으로 가는 게 내부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지나갈 때는 아주 균일한 간격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내부 자기장은 세기가 일정하게 돼요. 외부 자기장은 요 자식은 힘이 센데 요 자식은 힘이 약하잖아. 그치? 왜? 자기력선이 2마리 지나가고 1마리밖에 안 지나가니까 밀도가 달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부 자기장은 어느 부분이나 다 밀도가 동일하죠. 그러므로 내부 자기장은 크기가 항상 동일한 거야. 자, 여기까지가 복습이었고요. 돌아가서 이 자식들 봅시다. 얘를 보면은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잖아. 그치? 왜? 전자가 반시계로 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한 가닥 감겨있는 솔레노이드라고 생각하면 돼. 한 가닥 감겨있는. 그래서 이 네 손가락을 감겨있는 방향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해봐. 시계 방향.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얘가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내 손가락 전류가 흐르는 거라 아래 방향이 N극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N극. 그래서 N극 보이나요? 여기가 왜 N극인지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왜 N극인지. 다시 말해서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면 자석이 돼요. 전자가 이렇게 돌면 이 원자가 뭐가 된다? 자석이야. 이게 원자 자석이라고요. 그래서 네가 들어오면서 나한테 욕먹은 거야. 이 자석아. 이해됐죠? 욕한 거 아니야? 자석 얘기하는 거야. 자석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야이 자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원자 자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원자로 구성된 나는 자석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자석인가요? 막 쇠 갖다 대면 막 이렇게 달라붙고 막 그래? 막 여기다 딱 대면 막 달라붙고 그래? 붙었나? 아니, 안 붙잖아요, 그죠? 쇠 안 붙잖아요, 그죠? 안 붙는 이유가 난 자석이 아니에요. 왜 아닐까? 전자는 궤도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스핀 운동도 하잖아요. 스핀 운동 방향이 반대면 상쇄돼요. 봐봐. 궤도 운동 때문에 아래가 N극이 되었어, 그치? 근데 궤도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스핀 운동도 하잖아. 전자를 자세하게 봐서 스핀 운동 봐봐. 전자의 회전 방향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보이나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면 전류는 어떻게 흐른다고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요. 그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시계니까 이렇게 해봐. 시계로 전류가 흐르니까 또 아래쪽에 N극이야.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스핀 방향도 아래가 N극, 궤도 운동도 아래가 N극이니까 얘는 빼도 박도 못하게 원자 자석이 되는 거예요. 이 자식 같은 경우는. 하지만 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반자성체 또는 전기를 안 띠는 물체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반대 방향인 거야. 그래서 하나는 아래가 N극, 하나는 위가 N극이니까 상쇄해서 전기를 띠고 있지 않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는 자석이 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이해해 주면 됩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우리 오른손 법칙 가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죠? 이래서 원자는 자석이 될 수가 있구나 라는 거 이해해 주면 되겠어요. 오른손만 우리 이용하죠. 왼손 다 잘라서 없앴죠? 왼손은 쓰지 않습니다. 우리 왼손은 이번 시험 볼 때 왼손은 쓰지 않아요. 오른손만 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성의 원인. 왜 자성이 발생된다?
원자 내에 있는 전자가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을 해서 자기장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하, 이해가 됐네. 자, 두 번째, 자성체의 종류를 바로 살펴봅시다. 자성체의 종류. 자성체는 뭐가 있냐? 세 종류의 자성체가 있는데 간단하게 텍스트로 정리된 거 먼저 볼게요. 세 종류의 자성체. 첫 번째,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세 종류의 물질이 있습니다. 좀 이 자석이 있으면 실험을 좀 해줄 텐데 자석이 마땅히 없네요. 자석을 다 어디다 치워주겠어? 좀 약해가지고 그림으로 잠깐 보여주면 자 이렇게 자석이 있고요. 실제 연구 자석이 있고 클립을 하나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붙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클립을 또 붙이면 또 붙어요 안 붙어요? 또 붙어요. 또 붙습니다. 계속 붙어요. 무한히 붙진 않지만 어느 정도 자석의 힘이 유지되기 때문에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석을 치워버려요. 자석을 치워버려. 그럼 이 A라는 클립은 자석의 힘을 잃어버릴까요? 유지할까요? 유지합니다. 그래서 자석을 치워버리고 이 클립을 띡 당기면 오른쪽 B 클립이 따라와요. 붙어가지고. 즉 자석의 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과 같은 물질이 외부 자기장을 치웠을 때도 자석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강자성체라고 불러줍니다. 자, 외부 자기장 등의 자기화 반응이 강한 자성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외부 자기장 때문에 강하게 자성체가 되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을 치우더라도 자성의 성질이 자석의 성질이 남아있어. 그게 강자성체. 상자성체는 뭐냐면 알루미늄, 마그네슘 같은 물질을 먼저 떠올릴게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같은 물질은 이게 알루미늄으로 만든 클립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달라붙어요. B도 달라붙습니다. 외부 자기장 있으면. 외부 자기장을 치워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 얘의 자성도 없어지고 얘의 자성도 없어져요. 그러므로 야, 너 딸려오겠지? A를 땡기면요. B가 안 붙어요. 혼자 딸려옵니다. 이게 상자성체야. 금방 힘이 상쇄돼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금방 힘이 상쇄돼버린 자성체, 상자성체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화 반응이 좀 약한 자성체,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치우면 이 녀석도 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물체에 상자성체라고 합니다. 좀 특이한 물질들이 보입니다. 종이도 상자성체고요. 텅스텐, 이것도 텅스텐도 이해가 됩니다. 산소도 상자성체예요.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걔네들 자석의 성질을 살짝 띈다는 거예요. 누가? 종이가, 산소가. 근데 그냥 산소는 안 되고 액체 산소여야 해요. 기체 상태의 산소 너무 밀도가 작아서 걔가 자성을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액체 상태의 산소를 가지고 실험하는 게 209쪽 아래쪽 그림에 나와 있는 거 잠깐 보고 와요. 액체 산소를 자석 사이에 부으면 달라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나요? 그래서 액체 산소를 이용합니다. 좀 많이 온도를 떨어뜨린 상태에서 실험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강자성체는 이거는 그냥 입버릇처럼 외우는 건데 철, 니켈, 코발트, 그죠? 철, 니켈, 코발트라는 물질이 강자성체에 해당합니다. 상자성체는 철, 니켈, 코발트가 아닌 다른 금속들이 대부분이고 특이한 게 종이하고 산소가 좀 특이하게 상자성체다라는 거 따로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특이한 게 있는데 반자성체가 있는데 반자성체는 자석을 갖다 대면 N그 자석을 갖다 대면 오 꺼져 하면서 지가 왼쪽에 N극을 만들어요. 그래서 밀어냅니다. 이거 뭐야 꺼져. 붙어요 안 붙어요? 붙지 않아요. 붙지 않습니다. 자석에 붙지 않는 물질들이 반자성체입니다.
세상에 물질이 세 가지밖에 없다며.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자성체가 세 종류가 있다며. 우리 자석에 붙지 않는 물질은 왜 그러니 그동안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안 붙는 성질 때문에, 또는 얘는 자석에 원래 안 붙어요 라고 우리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자석에 안 붙어? 반자성체라서 자석에 안 붙는 거야. 자석에 안 붙는 이유는 서로 밀어내기 때문인 거지. 밀어내는 힘이 엄청 세서 훅 밀어내면 좋겠지만, 밀어내는 힘이 아주 약하게만 작용한다고 한다면 그냥 붙지 않는 것 정도로만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반자성체라고 해요.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서 자석이 붙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에 안 붙는 물질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금속 중에 자석에 안 붙는 금속이 있어요. 구리하고 금이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금반지 혹시 끼고 있는 사람은 자석에 붙여봐요. 잘 안 붙어요. 잘 안 붙습니다. 붙지 않아요.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는 이 도선을 만드는 게 구리잖아. 이것도 자석에 잘 달라붙지 않는 금속이야. 이것들이 반자성체야. 혹시 기억나나? 아까 그렸던 여기 어디 갔어? 솔레노이드 코일 그렸던 거 기억나죠? 코일 이렇게 빨간색 감아놨던 게 뭔지 알아요? 그게 구리선이야. 구리선을 감아놓는 거야. 그래서 구리선을 이용해서 솔레노이드를 만듭니다. 그 이유가 반자성체 성질을 이용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나중에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 우리 왜 자석과 코일 사이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만들어졌었어? 전기가 만들어져요. 전기가 1학년 때 배웠잖아.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도 구리의 무슨 성질? 반자성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쌤한테 강의 들은 사람들은 코일의 무슨 성질이라고 배웠냐면은 지읒, 리을 같은 성질이라고 배웠어요. 기억납니까? 다가오면 꺼져! 멀어지면 일로와! 이렇게 좀 약간 지랄 같은 성질을 가진다 해서 구리의 지랄 같은 성질이라고 은유적으로 배웠는데, 그건 이제 조금 순화하면 뭐라고 말한다? 반자성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반대 자기장을 만들어. N극이 다가오면 N극 맞아서 꺼지게 합니다. 그죠? N극이 멀어지면, 그것도 싫어. N극이 멀어지는 게 싫으니까 또 S를 만들어서 땡기고 막 그래요. 그게 이 구리의 성질이었습니다. 심의 삭제. 자, 이게 자성체의 종류 세 종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얘들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특이한 얘들을 좀 기억해야 돼. 금, 구리는 정말 얘기했고요. 유리도 자석에 안 붙죠. 그래서 유리도 반자성체. 수소, 탄소는 뭐 이렇게 탄소가루 같은 거, 흑연 이런 거 생각하면 흑연 같은 거 자석에 붙지 않고요. 수소 기체도 자석에 붙지 않고요. 물도 자석에는 붙지 않습니다. 반자성체예요. 특이한 예들 좀 같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성체의 종류를 텍스트로 살펴봤고, 이 자성체들은 왜 그럼 이런 성질을 가지는지 그림으로 기억할게요. 우리 뇌는 그림으로 기억합니다. 이 그림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자성체와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를 한꺼번에 보여줄게요. 봐봐. 어떤 차이점이 있나 봐봐. 자, 강자성체. 원자가 다 자석의 성질을 띠고 있니 안 띠고 있니? 띠고 있죠. 원자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보이나요? 근데 한쪽이 N극을 가지고 있고 한쪽이 S극을 가지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슨 의미야? 궤도운동의 방향과 스핀운동 방향이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강자성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특징은 궤도운동 방향과 스핀운동 방향이 일치한 원자들로 되어 있는 거야. 이해돼요? 이 말 이해되죠? 좋을 때가 아니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강자성체에 해당하는 아까 철 같은 물질이 강자성체였잖아. 철 같은 물질, 철 혼자 단독으로 있으면 얘가 자석이야? 철이 자석이야? 그건 아니잖아. 근데 원자자석으로 되어 있잖아. 근데 왜 자석이 아니야? 저 원자자석의 N극 방향이 지 마음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녀석은 여기가 N극이야! 뭔 소리야, 여기가 N극이야. 뭔 소리야, 여기가 N극이야! 왜 이렇게 막 N극 방향이 지 마음대로야. 보이나요? N극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인데, 지 마음대로 N극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이러면 전체적인 자석의 성질이 상쇄가 되어서 자석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체크. 자기 구역이 무질서하다. 자기 구역이 굉장히 무질서해 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구역이 무질서해. 자기 구역이 무질서해서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아까 여기다가 뭐 했어? 외부 자기장을 가져갔어. 그치? 외부 자기장, 영구자석 같은 걸 가져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 원자가 돌아버려. 돌아버린다는 게 알죠? 제자리에서 회전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N극이 여기 다가, 여기는 외부 자기장 방향이 아래에서 오니까 여기에 N극이 다가온 거야. 그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나가! 하면은 N극은 N극을 밀어내니까 반대 방향으로 N극이 휙휙휙 돌아가서 모두 다 위쪽이 N극을 가리키는 거 보이나요? 모두 위쪽으로 N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자기 구역이 넓어지면서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화가 됩니다.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화가 된다. 자기화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N극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또는 갖다 붙이면 위쪽이 전부 N이니까 이거 N극이 되는 거야. 맨 위에가. 아래는 S니까 S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달라붙는 거야. 하나는 아래는 N이고 밑에가 S잖아. 그래서 달라붙는 거라니까. 철이 자석에 달라붙는 이유가 뭐다? 철이니까가 아니라 철의 아랫부분이 S극으로 자기화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약간 표현법이 달라지고 있어 지금. 초중딩 때 배웠던 표현법과 완전 다른 표현법으로 자석과 철이 달라붙는 현상을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철이 어떻게 되고 있다? 위에는 N극, 아래는 S극으로 변했으니까 자석처럼 지가 변한 거야. 자석처럼 변했으니까 뭐 되었다? 자기화되었다. 또는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었다? 자화되었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자기화되었다, 자화되었다. 근데 저 자화되는 정도가 엄청 세서 외부 자기장을 치우더라도 얘네들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잘 안 돌아간다.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도 어떻다? 그 상태를 거의 유지하고 있죠. 한동안만 유지를 합니다. 유지하고 있는 걸 강자성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물론 영원히 있는 자석으로 남아있지는 않게 철이 한번 자기화된 철이 영원히 자석의 성질을 띠진 않잖아. 언젠가 사라지죠. 하지만 한동안 유지되는 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바로 이런 강자성체의 특징입니다. 이걸 더 오래 영구적으로 이게 유지되도록 설계해 놓은 건 영구자석인 거야. 자철석을 이용하라 그랬죠? 철석 달라붙는 자철석. 자,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자, 상자성체 볼게요. 이제 강자성체 원리 봤으니까 상자성체는 매우 쉬워요. 봐봐. 상자성체도 역시 원자자석으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 무질서하게 자기구역이 배치되어 있어서 상자성체도 원래는 자석의 성질을 띠지 않아. 아까 알루미늄 있었죠. 알루미늄. 그죠? 또 뭐 있었죠? 알루미늄하고 텅스텐,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상자성체인데 자기 구역이 무질서해서 자성이 없는데 외부 자기장을 똑같이 가져가 보자. 자, 약간 좀 게으른 느낌으로 해야 돼. 얘네들이 이렇게 막 배열되어 있는데 외부 자기장이 약간 이렇게 돌아요. 돌 거 아니야. 원자 자석이 돌긴 돌아. 근데 잘 봐봐. 얘랑 거의 차이가 없는데 돌긴 돌아서 위쪽이 N으로 자화된 거 보이죠? 자기화가 돼요. 약간 자기화가 돼요. 똑같이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화가 됩니다.
근데 여기 약하게 자기화된다고 되어 있죠? 약하게 자기화된 그림이라서 쌤이 이 그림을 원한 건 아닌데 뭐냐면 이 완벽하게 위를 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떤 녀석은 여기가 N극, 어떤 녀석은 여기가 N극 이런 식으로 위를 가리키긴 가리키는데 살짝 이렇게 틀어진 상태로 가리키는 게 원래 상자성체 배열 상태거든요. 여기 이 책에서의 그림은 약간 좀 그래요. 약간 좀 그래요. 완벽하게 위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얘랑 비슷하게 일어났죠? 약간 그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약하게 자기화가 돼. 완벽하게 위로 쫙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약간 흩어진 모습. 위쪽을 가리키긴 가리키는데 약간 흩어진 모습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약하게 자기화가 되는 거야. 약하게 자기화가 되다 보니까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게 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르륵 돌아가 버립니다. 왜냐면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자석의 성질을 금방 잃어버리는 거. 이걸 상자성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마지막 좀 특이합니다. 반자성체. 반자성체 첫 번째 처음 그림 어때요? 원자 자석이 아니야. 보이나요? 동그라미, 그냥 동그라미야. 그냥 동그라미야. 원자 자석이 아니라고요. 그죠? 이건 왜 이래요? 반자성체의 특징. 처음에는 어떻다? 궤도 운동의 방향과 스핀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라서 처음부터 상쇄가 되어 있는 거야. 처음부터 상쇄되어 있는 상태로 출발합니다. 당연히 자석이 아니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자 자석이 없어. 원자 자석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야?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을 안 한다는 거야? 아니야.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방향이 반대라서 원자 자석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출발하게 되는데 여기다 외부 자기장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꾸역꾸역 나타나는데 너 뭐야? 하면서 궤도 운동이든 스핀 운동이든 뭐 하나가 바뀝니다. 뭐 하나가 바뀌어가지고 자석의 성질을 띠는데 특이하게 얘를 밀어내는 방향으로 띠는 거야. 아래쪽이 N극을 가리키는 거 보입니까? 아래쪽이 N극을 가리키는 거. 너 뭐야 꺼줘?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밀어냅니다. 서로 밀어내요. 처음 상태가 이렇게 출발하는 건 뭐다? 반자성체 그림이다 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반자성체는 저렇게 출발해. 근데 그러다가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원자 자석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궤도 운동이든 스핀 운동이든 하나가 방향을 바꾸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막 밀어내다가 외부 자기장 치워버리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원래 상태로 휘릭 돌아가 버립니다. 보이나요? 다시 원자 자석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반자성체라고 불렀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그림, A라는 그림하고 B라는 그림의 또 다른 차이점을 찾아봐. 차이점. 이게 약간 퍼즐처럼 이렇게 묶어놨죠. 얘는 퍼즐이 없죠. 이거 보이나요? 이걸 아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구역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구역. 강자성체는 자기 구역이라는 게 있어서 구역별로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즉 뭉쳐가지고 힘이 세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얘는 자기 구역이 없죠. 자기 구역이 없다는 건 각각 힘을 발휘하는 거니까 얘보다는 뭉쳐지는 힘이 좀 약해서 그래서 약하게 자기화가 된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즉 자기 구역이 존재하면 강자성체, 자기 구역이 존재하지 않고 자화가 되면 상자성체, 자기 구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둘을 구분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는 자기 구역이 조그맸는데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면 자기 구역이 넓어지는 것도 보이죠. 그래서 책에서 자기 구역이 넓어진다, 즉 더 똘똘 뭉친다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힘이 세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으니까 자기 혼자 휙휙휙 돌아가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휙 돌아가야 되니까 잘 못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꽉 뭉쳐져 있으니까 잘 못 돌아가서 한동안 유지가 되는 거지. 이러다가 자기 구역이 좁아지다가 나중에 휙 돌아가겠죠. 그러면 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힘냅시다. 힘냅시다. 자, 밑에 그림 봐봐. 이거는 자, 산소. 액체 산소는 상자성체였습니다. 자, 액체 산소를 자기장 안에다 부으면은 그 두 극 사이에 붙어 있게 됩니다. 자석의 성질을 띠네. 액체 산소도 자석의 성질을 띠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물론 강하진 않죠. 강하진 않기 때문에 상자성을 보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초전도체가 자석 위에 붕 떠있는 이 그림 엄청 많이 봤어요. 옛날에 우리 신소재 공부할 때. 자, 이 현상을 땡땡땡땡 현상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죠? 까먹었죠? 다음 퀴즈 갈까요? 마이스너 효과. 그죠? 마이스너 효과. 마이너스 효과 아니야라고 강조했던 기억이 나네요. 마이너스 아니고 마이스너 효과가 됩니다. 마이스너 효과. 초전도체가 이렇게 붕 떠 있다는 건 여기가 N극이라면 여기도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N극을 만드니까 붕 떠 있는 거잖아. 그럼 초전도체는 뭐야? 반자성체네. 초전도체는 반자성체였던 거야. 1학년 때는 반자성 효과 이런 걸 설명하지 못했어. 그냥 이게 마이스너 효과야. 임기온도 이하가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 왜요? 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초전도체가 뭐기 때문에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부상 열차 같은 곳에 이용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성체 종류 정리했습니다. 2번 끝. 자성체는 그럼 어디다 이용되느냐? 밑에 볼게요. 이용되는 부분들. 자, 방금 그 초전도체라는 반자성체는 자기구상 열차, MRI, 그죠? 자기공명 영상장치, 다른 말로 MRI에 이용되죠. 또 이게 토로이드, 그래서 핵융합론 이런 데도 이용이 됩니다. 강한 자기장이 필요한 곳에 이용이 돼요. 다 반자성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초전도체가 이용되니까. 그 다음 추가적으로 전자석. 아까 여기 그렸던 거 잊어버렸어. 저 전자석. 솔레노이드 안에다가 강자성체. 우리 옛날에 막 전자석 만들 때, 전자석, 초등학교 때 전자석 만들기 실험할 때, 달군 쇠못을 갖다 놓고 종이 한번 감은 다음에 거기다가 필라멘트 막 감아가지고 만들었던 게 전자석이었는데, 안에다가 쇠못을 넣는 이유가 뭐다? 쇠가, 철이 강자성체였으니까. 그래서 이 강자성체를 넣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석은 안에다가 강자성체를 집어넣어서 자석의 힘을 더 세게 만든 게 전자석인 거야. 그럼 강자성체가 자화될 거 아니야. 자화가 되면 걔 때문에 자석의 힘이 더 세지는 거야. 자화가 되면 자석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 되는 거니까 강자성체가 자화가 되어서 힘이 더 세집니다.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이죠. 고무자석. 이 냉장고에 붙이는 고무자석도 강자성체를 분말 형태로 만들어. 강자성체를 분말 형태로 만들어도 원자 자체가 자석이니까 분말로 만들어도 꽤 큰 범위의 자기 구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요? 그래서 분말로 만들어도 자석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고무에 섞어서 고무자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있겠죠. 얘는 외부 자기장 없이 혼자 붙어있는 거니까 힘이 좀 약하죠. 힘이 좀 약합니다. 금방 붙고 금방 뛸 수 있죠. 자석, 냉장고에 몇 개 붙어있죠, 다들. 액체 자석. 강자성체 분말을 액체 속에 놓고 엉기지 않도록 처리한 거예요. 다 강자성체를 이용하고 있어요. 자화된 강자성체를 이용해서 저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슨 체를 이용한다? 강자성체를 이용한 것들을 예를 들고 있네요. 자, 위조지폐 방지를 위한 자석 잉크, 액체 자석이 들어있어요. 액체 자석. 그러면 이제 만 원짜리 지폐 같은 거 보면은 100000 써있잖아. 이게 이제 이 액체 자석, 액체 상태로 된 그거를 쓴 거야.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조지폐 감별할 때 그 자석의 성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요.
의료기구 스피커 출력 조절 등에 이용된다. 시험 문제에는 이제 자석 잉크 같은 거 많이 나오게 되겠죠. 의료기구에 뭐 이용되겠죠. 스피커 출력 조절. 스피커 안에도 자석 들어가 있는 거 알고 있나요? 그래서 자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액체 자석을 이용해서 출력을 조절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가능성에 대한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드디스크. 이거는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보자. 요즘은 하드디스크 많이 갖고 다니진 않죠. 여러분들 거의 다 플래시 메모리, USB라고 하는 플래시 메모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컴퓨터 자체에는 하드가 들어있죠. 하드디스크. 그 하드디스크에 어떻게 정보가 저장이 되고 어떻게 정보를 읽어내냐면 그 하드디스크 뜯어본 적 있나? 이렇게 네모난 하드디스크인데 이 안에 동그랗게 생긴 어떤 부분이 있어요. 뜯어보면 이 동그랗게 생긴 부분이 산화알루미늄 써있나? 없네요. 산화알루미늄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되어 있어요. 산화알루미늄. 자, 이 녀석이 자성체입니다. 자성체. 이 자성체에다가 우리 헤드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자석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를 자화시킵니다. 요 산화알루미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각 부분마다 자화를 쭈르륵 시켜. 자화를 시킨 것들이 정보가 되는 겁니다. 자화를 시킨 것들이 정보가 돼요. 그래서 이게 헤드인데 헤드를 이용해서 이거는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 건데 이게 자화 아래가 정보가 기록됨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디스크가 요 산화알루미늄이야. 여기에 자기장이 기록된 거 보여요? 자세히 보면은 방향이 달라. 얘는 오른쪽, 얘는 왼쪽입니다. 방향이 달라. 자세히 보면 방향이 다르게 일단 기록 해놓은 거야. 기록을 쫙 해놓은 거야. 이것도 헤드를 이용해서 기록합니다. 이게 우리가 정보를 복사하고 어디 저장하는 게 이걸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거야. 이게 왜 정보가 되냐면 N극과 S극이 만들어지면서 N극, S극 이렇게 번호가 N에서 S로 이거가 바뀌면 변화를 감지해서 1로 인식을 하고 변화가 없으면 0으로 인식하고 다시 말해서 1과 0을 기록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컴퓨터 언어는 이진수 1과 0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1과 0을 기록하는 방법이야. 그 1과 0을 다시 읽어내고 있는 거야, 얘가. 1과 0을 다시 읽어내고 있는 거야. 봐봐. 첫 번째, 두 번째 패턴 봐봐. 같은 방향이죠. 왼쪽 1번에서 2번으로 옮겨오면 어떻게 돼? 변화가 없네? 0입니다. 2번에 3번 갈 때 어떻게 돼요? 2번에서 3번 갈 때. 자기장 방향 반대죠. 자기장 방향 반대면 1이네? 그래서 0, 1, 0, 0, 0 이렇게 1, 1, 1 이렇게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때 뭐 한다? 여기 산화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자성체를 이용해서 이거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야. 이 자석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어야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강자성체를 이용해야 되겠네요. 자, 이럴 때도 이용한다 라는 거예요. 책에는 산화철이었어요, 소리. 산화알루미늄 말고 바꿉시다, 소리. 산화철로 바꿀게요, 산화철. 철이 강자성체니까 철을 이용하는 게 더 좋겠다. 알루미늄 쓰기도해요. 자, 산화철로 정보를 기록한다. 넘기면 답이었습니다. 문제풀이가 나와요. 풀어볼까요? 이게 혼자는 없을 거예요. 처음 배우는 문제죠? 풀어봅시다.